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 맞대결에서 패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현역과 친이재명계 원외 도전자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3자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과의 최종 결선으로 좁혀진 데 이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겁니다.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비명 박 의원은 현역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며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원갑에서 당선됐던 정 전 의원은 20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 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은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송갑석, 전해철 등 다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경선 결과를 줄줄이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임 전 실장은 일단 백의종군하며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상가에 침입해 강도를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일당은 구속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던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려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30대 남성 3명을 피의자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헬멧을 쓴 채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30초 만에 귀금속 7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지팽이 짚고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앞에 유리만 깨져가지고 하얗게 여기 부서진 유리가 쌓여 있더라고요. 아, 이건 털렸구나. 큰일 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열흘 만인 지난 9일 이들을 붙잡았으며 훔친 귀금속 5점을 함께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 방향 문학나들목 근처에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사고를 수습하느라 약 1시간 동안 일부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당시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출국 금지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 최상병 사건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습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통상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 입장을 중시한다는 게 출입국 업무를 해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호주로 출국하는 이 전 장관을 만나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올해 초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국적 남성 백모 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백 씨가 처음입니다. 타스 통신은 백 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는데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체포됐던 백 씨 아내는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백 씨의 석방이 지연되거나 실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북러 간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